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테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공군기가 이제 그 경계 비행을 하죠. 근데 그것을 시민들은 그걸 또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카오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들 마음속에 카오스가 생겼다. 혼돈이 시작되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 집 앞마당도 이제 이런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 주제 두 가지를 암시를 해놓고 이야기를 이제 끌어나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내러티브의 하나의 그 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 기사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예, 있다. 예, 그렇죠. 어느 것도 안전하지. 그렇죠. 많은 걸 시사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만 점점 독자를 그러니까 이 주인공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던 그 참혹한 현장 속으로 독자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독자가 내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밀한 관찰이 있어야만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났는지, 화약 냄새가 났는지, 먼지가 거기에 폭풍처럼 몰아닥쳤는지 그런 것들을 묘사해줘야만 오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묘사해줘야만 독자가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지금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독자든 또는 내 글을 읽는 사람을 이렇게 몰입적으로 빠져들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어려운 도전인데 시대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8 그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인 그 AP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네.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뉴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벌어진 일을 전달하는 형식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5, 6년 전쯤 되죠, 그게.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하루에 오가는 이메일 수가 한 2,100억 개 정도 됩니다. 2,000억 개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한 해에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 들어오고 이메일 오고 가고 하는 그 디지털 정보가 인류가 지금까지 그 쌓아놓은 문헌 정보보다 300만 배가 많답니다. 한 해에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죠. 더 커지겠죠. 예. 근데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정보의 홍수를 다 흡수할 수 있느냐? 인터넷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소화 능력을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정보의 소화 능력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 인터넷으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문자도 하고 뭐 이메일도 하고 하지만 하루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 소화 능력이라는 것은 40년 전과 똑같더라. 네. 그렇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풍요 속에 뭔가의 지금 결핍 증세를 앓고 있는 거죠. 그 결핍이 뭐냐? 그러고 찾아보니까 바로 이야기더라. 예.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같이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히려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는 그런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런 독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네. 요즘 이제 기업에서 창조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뭐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좀 느끼는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소개서 써온 거 보면은 저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써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예, 거죠. 기업 컨설팅이나 뭐 인재 그 육성에서는 뭐 엉 교수님 뭐 대가시니까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자기소개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후배 기자들을 이렇게 그 이제 모집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소개들 쭉 검토를 합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재미있게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오십시오라고 권하려면 영화 평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습니다라고 평을 써야 되는데 영화 평이 곧 자기소개서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영화거든요. 그러면 영화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영화평을 재미없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살아야 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어려운 곳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드라마틱하게 산 것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단순히 어느 학교 뭐 학점 얼마 받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유럽 배낭여행 다녀오고 남들하는 똑같은 스펙만 나열해서는 그건 단순한 이력서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는 나만이 느꼈던 어느 하나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친구와의 우정은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든지 네. 혹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내가 얼만큼 헌신해야 되겠다든지 헌신, 용기, 배려, 신뢰, 우정, 또 가족의 중요성은 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난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든지 그런 어떤 가치 중심의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관이 볼 때, 아, 이 친구는 인생관, 세계관,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기업, 문화와 같으니까 뽑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점이나 해외여행 간 거는 그거는 아무 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작은 평가 요소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점점 이렇게 형식이나 스타일에서 좀 진정성 예. 이런 사회로 좀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게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예,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돼가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 대한 소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많은 대학생들 또 청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사연과 이야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소설도 좋아하고 어떤 법학이나 경제학 쪽에도 크게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법학이나 경제 같은 그런 딱딱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특별하게 내러티브에게 맞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야기의 형식이라는 게 예. 있는가? 일단 뭐. 소재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중심의 글을 쓰는 것과 이야기 중심의 글을 쓰는 것에는 분명히 소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의 경우에 보면 경제와 관련된 혹은 법 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가 약간 무생물 소재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써 내러티브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면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주제와 소재. 예. 네.